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책을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그 한주주 저자는 서강대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는데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돈에 관해서는 무지했다라고 합니다. 젊어서 이제 삼성전자 다니면서 좀 욜로족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소비하고 결국은 투자도 잘못하고 이러면서 빚만 떠안게 되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종잣돈도 모으고 투자 경험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이제 나름의 투자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상위 종목, 아주 초우량주 종목에 투자하면서 느긋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작가도 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한주주 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 책,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에서는 빚 3천만 원에 욜로족으로 살았던 직장인에서 현재는 순자산 6억 원을 만든 파이어족의 이 저자의 투자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돈 버는 단순한 투자 원칙을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은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또 실제 어떤 해결책을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담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남긴 분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은 이렇게 남겼어요. 워런 버핏이 투자와 성공의 제1원칙으로 강조한 것이 돈을 잃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한주주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으로 멘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우리가 일단 뛰어들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변동성입니다. 상승과 하락, 또 때론 폭등과 폭락을 투자하는 기간 내내 수십 번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이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쉽게 유혹에 휘둘리게 되는데요. 바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자신의 그 주관이나 원칙이 없다 보면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돈을 잃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자신의 멘탈을 지키는 그 투자자, 이 투자자가 결국 복잡한 주식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저자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김영희 교수님도 크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결국 책 제목처럼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우선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 저에게 와닿았고 또 마인드 TV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 망하는 주식 투자에는 5단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가벼운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시작은 건전하게 시작을 하죠. 금액도 작은 금액, 감당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 작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도 있죠.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5% 정도 수익을 달성한 거예요. 그 45만 원이라는 불로소득이 생깁니다. 자, 이때부터 머릿속이 어떨까요? 복잡해지죠. 계산기가 마구마구 돌아갑니다. 왠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만약에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투자했다면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4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3천만 원 투자했더라면 450을 벌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3단계 차오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초심자의 행운처럼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주식 계좌가 빨간색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차트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빨간 그 계좌가 껌뻑껌뻑거리는 걸 볼 때마다 직장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별거 없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때론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보니 빚을 내서라도 시드머니를 늘리고 그리고 투자 방법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름길도 찾게 되죠. 어떻게 하면 쉽게 더 빠르게 수익을 높일까? 안타깝게도 투자금을 늘린 이후에 갑자기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4단계에 돌입합니다. 집착의 시기가 오죠. 투자금은 늘어났고 게다가 빚까지 얻어서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은 점점점 하락합니다. 잠이 안 오죠.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시장은 점점 안 좋게 흘러가고 이 투자자는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잠도 잘 못 자고 하니 낮에 근무 태도가 엉망이죠.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상사에게 주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고물가 시대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중국과 미국이 외교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일 잘 못한다고 상사에게 꾸지람 듣는 등 이제 이 투자자를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점점 계좌는 파란 계좌로 바뀌고 마이너스 30%막 이렇게 손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죠. 자, 마지막 5단계입니다. 손실 만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과감한 배팅을 시도합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온 투자자는 반토막 이상의 어떤 이 망가진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5천만 원 이상 지금 손해본 상태인 셈입니다. 월급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도 2, 3년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 이제 이 손해를 빨리 메꿔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3배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이렇게 더 과감한 투자를 시도하죠. 빚내서 수익을 빨리 만들어서 빚을 갚겠다라는 생각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망하는 사람들의 5단계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현재 어느 단계에 혹시 머물러 있는 것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5단계를 어느 정도 한 번씩 겪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반토막 이상 망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30% 이상 손실을 보면서 저도 손절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험들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저도 그 덕분에 저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투자자의 숫자만큼 투자 방식이 존재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만의 돈 버는 방식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간을 하더라도 다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만의 돈 버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처음에 저도 주식 투자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투자의 이 성향이 저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우선 부동산 투자가 저하고 맞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 현장 방문하는 거, 소위 임장이라고 하죠. 그 임장 활동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쉬는 걸 더 좋아하는 저의 성향에 잘 안 맞았고요. 또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고가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출을 받든 아니면 뭐 갭 투자를 하든. 그런데 저는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안 맞았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그 세금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수수료 이런 거,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고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저는 부동산 투자에 좀 맞지 않는 성향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됐고, 반면에 주식 투자를 공부해 보니까 이 반대의 어떤 성향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공장을 견학할 필요는 없죠. 온라인으로만 찾아봐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큰 돈이 필요가 없죠. 삼성전자 주식 사는데 5, 6만 원이면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성향에 또 맞았고요. 또 세 번째는 굳이 공부를 꼼꼼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식 투자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까지 내가 알려고 깊이 들어가 봐야 오히려 그게 더 득이 아니라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너무 꼼꼼하고 치밀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주식 투자의 그 성향이 저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는 겁니다. 메타인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죠. 투자에서도 저는 이런 메타인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 성향과 그 투자하는 그 자산의 성향이 나하고 또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4년에 92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지역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었냐면 유산으로 800만 달러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 기부를 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자면 9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웠던 건 이 로널드 리드는 사업가도 아니고 자산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큰 돈을 벌었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분은 평생을 그 주유소의 종업원과 백화점 청소부 일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면 박봉의 근로자였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9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었을까요? 주식 투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투자한 기업은 뭐 존슨앤존슨, P&G, 제너럴 일렉트릭, JP 모건, 다우 케미컬 등 95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요. 공통점은 다 우량주라는 뜻입니다. 우량주를 매월 박봉의 급여였지만 30여만 원씩인가요? 이렇게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걸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했다는 점이 바로 이런 90억 자산가를 만들었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세 가지 전략이 바로 딱 들어맞는 거죠. 첫 번째, 우량한 회사에 투자한다. 저는 ETF 투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 적립식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만으로도 로널드 리드라는 이런 적은 급여의 근로자였지만 90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었던 숨겨진 세 가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단순하게 투자할수록 돈을 번다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다루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